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했던 로저 스톤이 오늘 새벽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의해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로저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이틀 전이었던 지난 23일 수요일 오후 7시 45분쯤 LA 지역 육각길 그랜드뷰 스트리트과의 코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5살의 한인 김용도 씨가 흰색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 당시 38살의 여성 운전자 로자리오 발데진다는 주행 중 본인의 휴대폰에서 채팅을 하는 왓츠앱을 통해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뉴욕 브루클린의 한 중식당에서 아시아계 남성만 골라 망치로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아시안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량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LA 카운티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 건수는 1년 전보다 24%나 줄어들었습니다. 성범죄 전력 때문에 주정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성범죄자 수가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 3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 이후에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4배 넓게 리모델링하는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당원을 노리는 주자들이 어제 영남 지역에 집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를 공식화했고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 모두 당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오늘 카타르와 8강전을 가졌지만 0대1로 패하면서 아쉽게 4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누군가 체포하기 위해서 FBI가 출동했습니다. FBI가 출동해서 갑작스럽게 전격, 소위 말하는 전격 체포를 하면 주로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가서 문을 갑자기 두드리면서 FBI다, 문 열어라 라고 외치죠. FBI, 오픈 더 도어 라고 외칩니다. 네, FBI에다 문 열어라 라고 새벽에 가서 기술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체포를 FBI가 누군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 소위 비선 참모로 활동했던 로저 스톤이 오늘 새벽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팀의 명을 받은 FBI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로저 스톤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과 관련이 있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어제 5건의 허위 진술, 1건의 증인 매수, 1건의 공무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로저 스톤에게 적용했습니다. 로저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유착했다는 의혹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집을 급습해서 FBI가 체포했는데 FBI가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FBI가 방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그 영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새벽에 알려지자 오늘 아침에 각 방송사들은 일제히 진행하고 있던 순서를 긴급히 멈추고 이 소식을 브레이킹 뉴스로 전했습니다. CNN도 두 명의 게스트가 나와서 여러 가지 대담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대담을 하고 있는 게스트에게 발언 도중 잠깐 미안하다라고 제지를 하면서 이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scary position to be in. All right, Ann Garrett, stand by. 앤하고 게릿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 있었던 모양이죠. To be in. All right, Ann Garrett, stand by for a moment, if you will. We have some major breaking news. 그냥 브레이킹 뉴스가 아닙니다. We have some major breaking news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큰 빅 소식이라고 You 얘기합니다. will. We have some major breaking news in the Mueller investigation. Let's get right to it. Mueller investigation이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한국 뉴스에서는 뮬러 특검이라고 하는데 Mueller investig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n the Mueller investigation. Let's get right to it. Sarah Murray now joining us by phone. Sarah, tell us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세라 머린 기자를 통해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ly what just happened. We are learning that Roger Stone, who is President Trump's longtime political advisor, was arrested at his home in Fort Lauderdale. 네,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롱타임 프렌드이자 어드바이저, 오랫동안 친구이자 조언자이기도 한 라저 스톤을 오늘 새벽 FBI가 체포했다라는 소식을 현장에서 세라 머린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That Roger Stone, who is President Trump's longtime political advisor, was arrested at his home in Fort Lauderdale this morning. 플로리다에 있는 포트 로더데일에서 체포한 모양입니다. He has been that Roger Stone, who is President Trump's longtime political advisor, was arrested at his home in Fort Lauderdale this morning. He has been indicted. This has now been confirmed both by Roger Stone's attorney as well as the special counsel's office. I believe we also have some exclusive video from this morning. So he was indicted. It says it's on 7 counts. One of 네, obstruction 플로리다에 of 있는 justice 그의 and 자택 포트 로더데일에서 체포했다라고 현장에서 세라 모레이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데 특검팀은 어제 라저 스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저 스톤의 혐의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운동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가장 오래된 조력자로 알려져 있어서 그의 체포가 어떻게 될지 매우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저 스톤은 특검 수사에 그동안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자 봐라 아직도 몇몇 사람이 배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매우 기쁘다라고 며칠 전에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적기도 했는데 그런 오랜 친구 라저 스톤 현직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라저 스톤이 오늘 새벽 FBI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FBI다 문 열어라 라고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그는 오늘 새벽 겪었습니다. 처음에 외칠 때는 2층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FBI가 외치죠. 네, 그러자 결국 라저 스톤은 순순히 문을 열고 걸어 나와서 체포됐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브레이킹 뉴스는 이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Some breaking news here to report. We are learning now, in fact, just learning a few moments ago, Michael Cohen, his 네, 마이클 코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브레이킹 뉴스도 오늘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하원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지 하루 만에 상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AF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코언의 변호사인 레니 데이비스는 오늘 오전 상원정보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 MSNBC에 코언이 소환 명령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것은 내달 초순이나 중순에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할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며 증언이 공개 혹은 비공개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코언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선상에 오르자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을 선택해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코언은 지난해 12월 위증 등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3월 6일 입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복역에 앞서 그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에 앞서 그와 트럼프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접촉한 내막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한때는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측근일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가 소환됐습니다. 이 법원에 의해서 소환된 것은 아니고요. 세니트, 연방 상원, 세니트의 인텔 커미티가 있습니다. 상원, 연방 상원의 이 지식정보 상원 정보위원회에 의해서 소환이 됐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소환장이라는 영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피나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코언 being subpoenaed라고 말합니다. ED를 붙여서 being subpoenaed by Senate Intel Committee라고 말하는 앵커. 이 브레이킹 뉴스를 오늘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Some breaking news here to report. We are learning now, in fact, just learning a few moments ago, Michael Cohen has now been subpoenaed by the Senate. 네, he's now being subpoenaed by Senate Intel Committee라고 말합니다. Has now been subpoenaed by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to testify. 네, 세닛은 연방 상원을 말하고 있죠. Senate Intel just a few moments ago. 네,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의해서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오늘 소환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늘은 브레이킹 뉴스가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브레이킹 뉴스보다 더 큰 충격적인 비극적인 사고 소식이 또 오늘 있습니다. Driving is blamed for a tragedy in Westlake. A car struck a pedestrian who 네, 웨스트레이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인타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각길, 동쪽으로 가면 그랜드뷰라고 있죠. 육각길 그랜드뷰와의 코너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소식입니다. A car struck a pedestrian who was crossing the street. 네, 어떤 차가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었다고 말하죠. A pedestrian who was crossing the street inside of a crosswalk on Wednesday night. We stopped. 네, 분명히 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사람을 치었습니다. Struck a pedestrian who was crossing the street inside of a crosswalk on Wednesday night. We stopped the video before impact. It was. 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사람을 치우기 일보 직전에 영상은 멈췄습니다. 너무나 그 후에는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한인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남성은 60대 한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용도 씨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로사리오 발레진다 38살의 발레진다 양을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LAPD는 지난 23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쯤 LA 지역 육각길 그랜드뷰 스트리트 코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올해 65살의 김용도 씨가 흰색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SUV 차량은 육가선상에서 동쪽 방면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김용도 씨는 도로 맞은편 버스장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이 조사 결과 사고 당시에 여성 운전자는 주행 중 본인의 휴대폰에서 이 채팅을 하는 왓츠앱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LAPD 모세스 카스티오 수사관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s she was traveling about 30 to 35 miles an hour, not paying attention as she was looking at her messages on the WhatsApp on her 왓츠앱이라고 얘기했죠. 왓츠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요. messages. 속도는 30에서 35, 38 그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그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단 경찰 측의 발표는 그렇습니다. Not paying attention as she was not paying attention as she was traveling about 30 to 35 miles an hour. 30에서 35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상 속을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빨라 보입니다. Not paying attention as she was looking at her messages on the WhatsApp on her 왓츠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채팅 앱입니다. phone.
Sky 2 was over the scene. The arrested woman, 38-year-old Rosario Valdezinda, is 네, 로사리오 발레진다라는 히스패닉계 38살의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모세스 카스티오 수사관에 따르면 차량에 치인 한인 김용도 씨는 차량에 치인 순간 50피트 정도 날아가서 공중에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았다며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숨진 김용도 씨는 사고 지역 인근의 한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살인사건 소식으로 이어드립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중국 식당에서 아시아계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주 브루클린의 한 중식당에서 발생한 망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면서 범인이 아시아계 남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범인이 중국 영화를 보다가 아시아계 남성이 여성을 나쁘게 대하는 장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실제 범인은 휴대한 망치로 식당 내 아시아계 남자들만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받고 있는 3건의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지난 15일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중국 식당에 들어가 휴대하고 있던 망치로 식당 주인과 직원, 요리사 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4살 요리사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장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3일 만에 또 식당 매니저는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아시아계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성범죄 전력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성범죄자가 무려 3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LA 한인타운 중심과 인근의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 수가 348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도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인 범죄자는 우편번호 90004, 90019, 그리고 90057에 각각 1명씩 거주하고 있었으며 90006에 3명, 90020에 역시 3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카운티별로 보면 LA 카운티가 7,164명, 오렌지 카운티 1,184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2,347명, 리버사이드 카운티 1,931명 등으로 각 카운티마다 수많은 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에나파크에 74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고 플러튼에 92명, 사이프레스 26명, 가든그로브 132명, 글렌데일 73명, 토렌스 153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에나파크에 2명, 플러튼에 1명, 가든그로브에 2명 한인 성범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일가족에게서 냄새가 난다면서 승무원이 승객을 내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BC10 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요시 애들러는 그의 아내와 19개월 된 어린 딸과 함께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보낸 뒤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디트로이트행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전 해당 여객기 승무원이 그들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애들러 가족에게서 악취가 난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애들러는 인터뷰를 통해 승무원은 갑자기 우리를 내쫓고는 게이트를 닫았다. 우리 몸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겨 다시 탑승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항공사 측은 JTBC의 대표 당시 항공사 측은 해당 수화물을 모두 내려주겠다고 말하고선 지키지 않아서 비행기에 실은 유모차와 유아용 카시트 등을 그날 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항공사 측은 당시 일부 승객들에게서 애들러 가족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돼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당시 애들러 가족에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호텔과 식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전 승기선 앵커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간 갑자기 JTBC 뭐라고 하는 소리가 갑자기 툭 나갔죠. 방송
사고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소리가 잘못 미리 나간 겁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소리가 나갔으니까 갑자기 JTBC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뭐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예 방송사고로 잘못 나간 부분 방송사고로 나갔지만 아예 지금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JTBC의 대표이자 지금까지 가장 인기가 많은 앵커인 손석희 사장이 폭행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네. 폭행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는 잘못됐습니다. 폭행을 했다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가 정확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양쪽 다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니까 한쪽에서는 손석희 사장이 나를 때렸다라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네가 나보고 JTBC에 취직시켜달라고 청탁해놓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공간협박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이건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려야 되겠죠? 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포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론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 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론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 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 전화 1855-886-9057 정들었던 제 차 아주 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 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것은 아주 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 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 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바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벤츄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9도, 샌디에고 71도, 그 외의 지역은 73도에서 76도, 밤 최저 기온은 다이몬바 45도, 산타모니카, 놀드리지, 얼바인 지역 53도, 그 외의 지역은 48도에서 51도로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다 월요일부터 구름 많이 끼는 날씨 보이겠는데요. 오는 일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2, 3도 정도 기온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기온 다소 떨어지면서 70도 초반에서 중반의 기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5도, 월요일 7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보도가 저희 언론사로서는 보도하기 가장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어느 것도 진실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고요? JTBC의 손석희 사장이 누군가를 폭행했다라는 그런
추문에 휩쓸리고 있는데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람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손석희 사장은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오히려 그 친구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서 그 후에 그게 잘 안 되니까 공갈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녹취록도 공개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볼 수 있는 건 좀 들어보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사장님, 제 몸에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라고 한 남자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녹취록을 이 남자가,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남자가 공개했는데 자기 목소리는 변조를 시켰습니다. 자기 신분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자기 목소리는 변조해서 못 알아보게 하고 손석희 사장 목소리는 그대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라고 나왔죠. 네,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적성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적성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하고 봤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폭력은 위법이고 불법이에요. 폭력은 위법이고 불법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걸 봐서는 무언가 폭행인지 아닌지 그런 사안이 발생한 후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라고 손석희 사장 목소리가 분명히 들리시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아이고, 참하고 한숨을 쉽니다, 손석희 사장이. 사장님, 그동안에 저한테 했던 욕설들 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욕설을 기억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좀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발언이 나오기를 좀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은 자기가 녹음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죠, 손석희 사장? 그동안에 저한테 했던 욕설들 다 기억하세요? 한참 동안 손석희 사장은 대답은 없습니다. 자, 이 녹취록은 상당히 듣기가 어렵죠? 잘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듣기 좀 나은 육성 녹음 테이프를 좀 들어볼까요?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 들으셨죠?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웃는 소리가 들려요. 손석희 사장은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일,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물론 폭행을 했는데 그걸 무시한다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은. 행사하셨죠? 야, 그게 폭력이야?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2번 가격하셨네요.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2번 가격하셨네요. 인정하십니까? 사과해. 갑자기 사과해 하는데 약간 웃으면서 말하는 그런 투죠. 사과해.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야, 저렇게 뻔뻔하게 때려놓고도 웃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손 사장은 자기가 무슨 때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그게 무슨 때린 거니? 라고 그냥 단순한 친구나 동생에게 생각하듯이 할 수도 있다.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2번 가격하셨네요. 인정하십니까? 사과해. 인정하십니까? 아팠니?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아팠냐고. 아팠다면 내가 인정할게. 네가 그렇게 별로 아팠다면 내가 사과할게. 네. 자, 뭐 또렷하게 이 내용은 들으셨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손석희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집요하게 취업 청탁을 해오다 들어주지 않자 나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게 사안의 전부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를 고소한 사람은 프리랜서 기자인데요. 손 앵커와는 4년, 손 사장이죠. 손 사장과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둘이 식사를 하던 중 얼굴을 수차례 맞아 전치 3주에 폭행을 당했다라면서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그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나눈 그런 텍스트 메시지가 또 공개됐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뭔가 취업을 청탁한 모양입니다. JTBC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어떤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JTBC 취직을 부탁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이 답변을 한 텍스트 메시지입니다. 잘 지내니? 공기가 하도 나빠서 나도 인상을 못 펴겠다. 궁금해할 테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얘기하겠다. 지난 주말과 어제에 거쳐서 인사팀과 얘기했어. 2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일반적인 채용과 동일하게 지원서를 받고 서류 심사하고 실무 면접하고 임원진 면접하고 그리고 건강검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 채용 소요 사유나 채용을 할 이유나 그런 거, 또 경영 계획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 역시 일반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좀 쉽게 나를 채용시켜줘. 사장님 힘으로 좀 나 좀 채용시켜 주세요. 왜 그게 안 돼요? 사장식이라 되면서 왜 그렇게 안 돼요? 라는 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은 아무리 2년 계약직 채용이라 하더라도 일반 채용과 동일하게 그렇게 절차가 있더라.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그런 과정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난 모양인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JTBC는 별로 이제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KBS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폭행과 공갈 시비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손 대표 측은 오히려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저를 폭행하셨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 속 남성, 손석희 JTBC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 앞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이날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굴과 어깨를 3차례 폭행했다며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손 대표의 과거 교통사고와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취재하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JTBC에 일자리를 제안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제안이어서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손 대표가 이력서 제출을 요청한 SNS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진짜 풀고 일하자.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오히려 취업 청탁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김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폭행은 없었고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측의 폭로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이번 사건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손 대표 측 고소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놓고 이 한국에서 네티즌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이 수많은 댓글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난 네 걱정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다짐을 잡고 받는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나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너에게 네 속했어. 있는데 뭘 어떻게 나 더 이상 하겠어. 나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답답해 또 갑갑해. 나 어떻게 해야 너를 이해시킬 수가 있을지는 그렇게나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심각해. 내 사랑은 너무 약속했어. 울고 있어 나의 가슴 속에서. 너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의 반복 속에 난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먼저 문심하고 난 그 마음을 돌리고 싶고 너를 내 품에 항상 담아두고 1999년 끝나까지도 곁에 있겠어 아직 모르겠어 You and me forever 나 약속하겠어 언제까지 바라봐야만 해 우미한모 이제는 그만해 이미 날 모든 컷을 주었잖아 언제나 말했잖아 그렇지만 너는 듣고 있지 않잖아 나를 믿어줘 감싸줘 나를 이제 네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줘 안아줘 안아줘 내게 이제 네 안에서 자유롭게 기대줘 하늘에서 보내준 우리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나는 그 아픔으로 미쳐버릴 거라면 알 수 있겠니 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말아줘 나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보석 같은 사랑을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을 경복궁의 정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앞길을 걸어오다 보면 이쪽엔 육조. 요즘 누가 여길 보면서 아 여기 육조거리였어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가수 이상은 씨의 목소리인데요. 이 광화문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있었다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런던에서 가장 부러웠던 건 거리 어딜 가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뭐랄까요 고풍스럽고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또 광장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우리 역사가 남아있어 역사가 있어라고 말했던 그쪽 친구들의 말이 참 부러웠고요. 우리들의 역사 이곳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네, 광화문 앞 광장에서 가수 이상은 씨가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내용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광화문이 지금 현재보다 4배 넓은 크기로 지금 리모델링 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설계안도 공모를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그 설계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그리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설계대로 한다면 행정안전부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개편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갈등을 겪고 있죠. 김부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가 발표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국민의 상식선은 이제 짐작을 하셔야죠. 신문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 설계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일이고 서울시가 발표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에 따라 6차로 우회 도로를 내려면
행안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건물 4동을 철거해야 합니다. 청사 앞 도로와 주차장도 광장으로 수용돼 청사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행안부는 이걸 피할 대안도 서울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당선작이 당선자의 창의적 제안일 뿐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밝힌 광화문 광장 기본 계획에도 이번에 논란이 된 도로 변경안을 이미 포함해뒀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연말까지 의견을 조율해 최종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친박이나 이런 쪽에서. 이 얘기들 많이 들었죠. 네, 전원책 변호사 다 잘 아시죠? 한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유명해진 변호사인데 보수적인 대표 인사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그 전원책 변호사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는 안 된다. 3가지 때문에 안 된다. 3불가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병역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당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3번째, 신중함으로 포장된 그의 무책임,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후에 지난 일주일 사이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생각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분은 출마를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황교안, 홍준표 두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지를 꺾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고. 네, 죄송한데 오늘 그 두 분까지는 못 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기로 내가 지난주 예고를 했잖아요. 오세훈 을 비롯한 나머지 분들도 깔 때는 까겠다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황교안, 홍준표가 아니라 황교안, 오세훈 두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 밖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에 돌아서 당권까지 잡겠다. 그래서 당권을 잡을 수 있으면 그게 과연 공당이냐 제1야당이냐는 거예요. 그 많은 짓거리예요 그게. 그럼 오세훈 전 시장은 그걸 홍준표 전 대표는 밥상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걸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도 과분한 거예요. 그 표현도 과분한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홍준표 전 대표는 괜찮은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직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임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 정상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었으면. 그런데 자기가 사퇴해놓고 그 속에 또 지금 출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걸 재신임 과정으로 볼 수는 있지 싶어요. 나는 이분이 출마를 하지 않고 좀 물러나서 좀 자기 내공을 갖고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걸 또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보세요. 이 두 분이 황교안 그리고 오세훈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미지 정치한다는 거. 이미지 정치다. 그리고 우리가 보수주의에서 리더가 되려면요. 이미지 정치하는 거 이보다는 자기의 정책 그리고 자기의 이념으로 승부를 하고 대중을 설득시켜야만 할 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야만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정치를 그만둬라. 자, 그러면 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출마를 고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집 주방장에 와서 한식집의 레시피 바꾸겠다고 하다가 여기저기 짱돌 맞았으면 됐지. 이 한식집 사장까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한식집 경영을 앞으로 내가 다 도맡아 하겠다 하면 그 코미디죠 그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11월 만에 낙마를 했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지금 제1야당의 보수주의 정당에 비대위원장 한 것도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당권에 도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분은 비대위원장 마치면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국당을 떠나야 돼요. 그 한국당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비대위원장의 본분을 다하고 마쳐야죠. 제가 싫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싫습니까? 아니 나는 늘 정직한 얘기만 합니다. 이 누구 사람을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데 김병준 위원장이 대권에 도전하느냐 아니냐는 문제하고 지금 당권에 도전하느냐 아니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대권 도전하고 당권 도전은 또 대권 모르다. 도전은 나중에 자기가 보수주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승부를 하고 이래서 뭐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권에 도전한다? 방금까지 비대위원장 맡은 분이 그 그건 안 된다. 코미디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사람이 정도를 그려야 됩니다. 정도를 긋지 않으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네. 코미디 하자는 거냐? 예. 지금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이 당권 도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코미디예요. 코미디다. 당근까지 당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나 당권 도전할래. 그래서 당권 장악하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코미디는 워낙 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거기 당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다 끝났어요, 시간이.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게 고민이에요. 야, 이거 질문 하나 그러는 거. 그건 정말 고민이에요. 아마 모든 당원들이 그리고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 이 한국당이 지금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유일 정당이잖아요. 네. 이런 게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도 잘 돼야 사실은 되니까. 예. 지금까지 당의 그 전면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이 이건 2월 말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오늘 영남에 집결했습니다. 그동안 장외에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대구에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 모두 영남에서 당권 레이스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영남에 모였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입당 후 첫 공개 행보로 지난 21일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울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창원에서 간담회를 연 황 전 총리는 이제 한국당에는 친박도 비박도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경북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오 전 시장은 대구에서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에는 오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김진태 의원이 차례로 들렀습니다. 대구 경북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장외에 머물던 홍 전 대표는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물러서서 방송만 하고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대구에 와서 서문시장에 길을 좀 받아가려고. 어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창원에서 내년 총선 때 험지에 출마 의견이 나온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남가주 최고의 이름과 신용을 자랑하는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행의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통적 매장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인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묘지도 찾아드립니다. 고인을 계속 존경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는 화장 서비스와 맞춤형 디자인의 납골당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장례 서비스를 디자인해드립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저의 가격으로 유가족을 모십니다. 무료 전화 1855-886-9057, 한국장의사 대표 전화 323-734-5656. 제니씨,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하네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 714-308-9800 714-308-9800. LA 지역의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LA 카운티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 건수는 1년 전보다 24%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LA적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중간 가격은 4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1.7% 상승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해 전국의 은행들이 시니어에 대한 사기로 의심돼 보고한 건수가 총 24,454건으로 전년도 21,839건보다 12%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불어난 규모로 사기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시니어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경제력에 비례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인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무릎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의사진료를 다녀온 김모 씨는 이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름을 확인한 뒤 아픈 곳이 무릎인지 여부를 묻고 무릎 보호대를 무료로 보내주겠다면서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의사가 알려준 것인 줄 알았지만 보험 정보를 묻는데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급기야 소셜 번호와 크레딧 카드 번호까지 요구해 회사 이름을 추궁하자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를 겨냥한 의료 및 금융 사기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보고된 신고 건수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미 변호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대학 가운데에 남가주 지역의 법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대학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로스쿨과 남가주의 위티어 로스쿨, 또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 라번 대학 등입니다. 이들 대학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0% 미만으로 최하위 30개 학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로스쿨 졸업생들의 평균 학자금 융자 비용은 약 11만 5천 달러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융자 이자율이 3주 연속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의 전국 평균 이자율이 안정세를 보이며 지난해 봄과 같은 수준인 4.45%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에는 4.15%를 기록했습니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이번 주 평균 이자율도 3.88%로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이자율은 3.62%였습니다. 또 5년 후 변동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3.9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3.87%보다 0.03% 오른 것입니다. 1년 전에는 3.52%를 기록했습니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수석 경제학자는 경제가 계속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주택거래 감소 추세가 더뎌지거나 오히려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날 제가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이번 주말에 무엇을 어떻게 자녀와 함께 하실지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매일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조금 메모를 해두셨다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요리처럼 매일매일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맨날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말로만 하고 실천을 안 할 때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변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뵐 때 가장 힘이 듭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 명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깔꼬만이라고 그러죠?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종이 위에다가 그 다양한 물감을 놓고서 그 위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얹으면 똑같은 무늬가 나오는 기법을 말합니다. 일명 그 자녀와 부모는 붕어빵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많으면 자녀도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가 또 핑계가 많으면 자녀가 핑계를 잘 댑니다. 부모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면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책을 좋아하면 자녀도 책을 즐겨합니다. 부모가 노는 것을 좋아하면 당연히 자녀도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양육한 방식대로 자녀는 성장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부모가 먼저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바쁘지만 늘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낼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자녀의 모습이나 행동 속에서 자신의 단점을 볼 때 화를 가장 많이 내십니다. 부모로서 이것만은 좀 닮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녀는 꼭 그것만 닮습니다. 또 행여 자녀가 성적이 좀 안 좋고 공부를 못한다 생각되시면 또 아빠는 아휴 엄마 머리를 닮아서 저렇다. 또 엄마는 노는 거 좋아하는 지아빠를 닮아서 저렇다. 이제 그러시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을 하십니다. 근데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자신의 단점을 좀 고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힘든 이유는 말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모르는 사이 부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고 또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도 자녀에게는 큰 교육이 될 겁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의 희생과 또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모의 단점을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자녀에게 큰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주말 잘 계획적으로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